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이제 진정을 하면서 진정을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제가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쓰러져 버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검찰의 즉시 항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기현 판사의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적으로 하나도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기존에 형사 실무에서 아무 문제 없이 몇십 년 동안 써오던 그 방식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집을 때 그게 나름 해석에 따라서 뒤집어야 되는데, 그 법에 없는 걸 가지고 해석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속기간은 일로 계산하고, 일로 적혀 있는 거는 일로 계산을 하고, 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은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체포적부심은 48시간이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영장실질심사는 날짜로 구속기간이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날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는 지 멋대로 체포적부심은 그냥 아예 계산해서 빼버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기간을 확 줄여버렸어요. 이거 분명히 법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혹은 체포영장 때문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 다 재심받아야 됩니다. 송영길 대표, 정경심 교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재심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다 시간으로 계산 안 하고 다 날로 계산을 했어. 근데 이제 와서 확 뒤집는단 말이야. 자,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아직 안 하고 있죠. 즉시 항고는 7일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만 원칙적으로 7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말 그대로 즉시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사실상 즉시 항고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은 배제를 못해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거 지기현 판사가 오늘 설명 자료를 하면서 뿌린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포적부심을 위하여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즉 구속기간을 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그 불산입하지 말아야 된, 그만큼 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48시간 구금 기간에서 불산입된다는 규정이 있대. 명문 규정이 없다라고 해놓고서 또 한쪽에서는 규정이 있대. 이 뭔 소린데?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서는 규정이 또 있대네. 이건 뭔 얘긴데? 규정이 그래서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예,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얘가 지금 억지로 규정이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지 마음대로 결론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신문을 내서 구속기일의 결정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구속적부심은 있는데 체포적부심은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체포 적부심은 빼버야 돼. 그 구속기관에서 빼야 된다. 그래서 연장을 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해놓고서는 여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8시간 구금 기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이 존재함. 규정이 없댔는데 규정이 있다는 건 또 뭐야 이게? 예, 이게 말장난인 거죠. 예? 자, 이거는 원래 검찰이 잘못한 거 맞아요. 검찰이 잘못한 거 맞는데 이 검찰의 잘못을 지금 이 지기현 판사가 일부러 확대시킨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검찰이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안 그러면은 이 규정 때문에 재심받아야 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김규현 변호사가 너무나도 도표를 그려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현행 법리는 체포적부심은 시간 단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날짜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왔고 그 결과 이틀 10시간 32분이 연장되게끔 결론이 돼 있는데 지기현 판사는 체포적부심 심사기간은 아예 빼버리고 영장 실질 심사기간은 이틀이 아니라 33시간 7분으로 만들어버리고 48시간을 33시간으로 줄여버린 거죠. 15시간을 줄였고 여기서는 10시간을 줄였죠. 합쳐서 24시간 이상 줄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은 영장 구속기간이 하루 이상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지기현 판사가 이상하게 결론 내리는 바람에 구속기간이 끝나버린 것처럼 개석을 한 거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쓸데없이 정말 쓸데없이 시간을 끈 게 문제가 있어요. 얘가 이틀이나 시간을 끌었잖아요. 바로 기소하면 되는데 전국 검사장 회의 연회 어쩌네 이런 짓거리 해가지고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사 통과였다고. 그리고 뭐 전국 검사장 회의를 했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냥 기소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질질 끌다가 오후 늦게나 돼서야 실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시간을 이틀 이상 허비를 해요. 이게 일단 문제죠. 이게 빌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빌미를 판사가 꼭 문 거지.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반드시 즉시 항고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즉시 항고를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벌써 소문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께서 지금 댓글창에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예,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즉시 항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7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지만 참네. 7일 이내에 또 무슨 변수가 생길 줄 알아서 따라서 즉시 하는 게 맞아요. 즉각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나,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뜨거운가, 여차 잘못하면 혹시 검찰이 작살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눈치를 잘 보는 거야.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고 있지? 헌재 분위기도 막 눈치도 살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이거 즉시 항고 안 했다가 우리가 죽겠다 싶으면 즉시 항고할 거고, 야 즉시 항고 안 해도 되겠다, 야 대충 넘어가도 되겠다 라고 하면 안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눈치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 기소 시점을 뒤로 미루고, 사실 이틀 이상 앞당길 수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뒤로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그 부분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구속 취소를 하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 검사하고 판사가 짰다라는 거죠. 자, 검사하고 판사가 짰다라고 본다면 즉시 항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근데 즉시 항고 안 하겠다라고 지금 당장 밝혔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거든. 뒤집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내일은 촛불 집회가 열리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윤석열 석방해봐. 어떻게 되겠어? 시민들이 얼마나 분기탱천하겠습니까? 한남동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고 서초동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 집을 작살낼 수도 있고 지기현 판사 집을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야, 오늘은 말고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 집회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딱 발표할지도 몰라요. 윤석열 석방한다고. 아니면 일요일날 아침에 청천벽력처럼 우리 시민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기습적으로 발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그걸 노리는 거죠. 이미 얘네들은 윤석열 풀어주려고 마음먹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작전을 짜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든 그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이 점을 알고 이렇게 이 점을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거잖아요. 아, 속상해.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이 우리 시민들의 그 대응이 즉시 나올 수 없는 시점. 그러니까 내일 밤이나 모레 아침,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아침에 기습적으로 윤석열을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일 그게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시면요. 우리 당장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대책을 세우리라 생각되는데 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우리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검사 독재 정권이 아니 썩어빠진 법조 적폐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내란 세력의 공화국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전광훈이가 툭하면 저항권 떠들고 있는데 진짜 저항권이 어떤 것인지 우리 보여줄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 역도를 풀어준다는 말입니까? 그러고도 니들이 판사냐고. 그러고도 니들이 검사냐고요. 만약에 그들을 우리가 단죄하지 못하면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 우리도 없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싸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하나 더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자,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7일 이내, 오늘이 3월 7일입니다. 7일이면 언제요?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까지 즉시 항고를 안 하면 윤석열 풀려나? 근데 우리 3월 14일이 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제가 3월 13일이나 3월 11일이나 3월 13일 혹은 14일 요때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날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거야 지금. 이거 맞춰놓은 거야 얘가. 얘들은 이미 탄핵 기각될 거라고 잡아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들하고 짰는지도 몰라요. 3명만 딱 짜고 있으면 얘기가 들려지거든. 그렇게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려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시키고 지금까지 땡깡 부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딱 맞아떨어져. 맞죠? 오늘이 3월 7일, 3월 14일. 근데 3월 14일 기각되면 곧바로 석방시킬 수 있는 거야. 구속 취소 이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윤석열이 또 계엄할 거야. 그렇게 놓고 보면 딱 왜 하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버텼는지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되면 딱 6명이 돼버리거든요. 윤석열이가 임명한 3명, 이 3명 갖고는 일을 뭐 못해. 그런데 이 3명, 이 3명이 장난을 쳐버리면 5대3이 되니까 윤석열이 돌아올 수 있단 말이야. 마은혁이 들어왔으면 못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마은혁을 죽어라고 막았던 거고, 하필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준 거 하며, 하필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거 하며, 그게 3월 14일인가 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예,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의구심스럽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계산한 한 거기, 그냥 제가 그냥 오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버한 거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지만 안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싸우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좀 찝찝한 얘기를 한 가지 좀 더 해드릴게요. 지금 이 검찰의 태도와 관련해서 최상목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검찰 쪽에 즉시 항고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최상목이가 나도 버티는데 니들도 좀 버텨봐라 라고 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따라서 설마 그러겠어? 에이, 그건 좀 아니다 라고 쉽게 생각하실 대목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꼭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방심할 때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명백해졌죠. 최상목 탄핵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검찰을 움직이려면은 최상목 탄핵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검찰이 결국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윤석열 석방 이 문제 결국 검찰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총장도 탄핵해야겠네? 그죠?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현재 그거밖에 없어요. 하는 집 봐서 최상목 그리고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해야 됩니다. 심우정이가 이틀을 끄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네, 심우정부터 탄핵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분입니다. 우리가 방심했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심우정과 최상목을 둘 다 탄핵해야 된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우정과 최상목을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심우정에 대한 탄핵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신호구님께서 친이 쿠데타 진압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힘듭니다. 자, 이유림님께서 검사 다 탄핵이 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격의 거인님께서는 처음에 다 날리고 갔어야 했다고. 너무 민주당이 신사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신사적인 거는 그거는 명백하죠. 너무 착해요. 때로는 양아치 같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못된 면도 필요한데 너무 착해요. 민몽이 엄마님께서는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빅노우즈님께서 긴급히 최상목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탄핵해야 됩니다. 미카엘라님께서는 2주간 뉴라이트라서 최상목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 그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 예, 그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 일단 이참에 입을 틀어막아야 됩니다. 예. 최상목은 이제 더 이상 봐줄 게 없어요. 최상목이 지금 뉴라이트보다 더해. 이주호가 뭐 최악일 수도 있는데 최상목이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야, 마운틴 꺼져. 지금까지 거의 1시간 넘게 근거를 대고 있는데 뭐 근거를 대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또라이 같은 놈. 자, 오밤중의 뉴스. 이상한 놈이 자꾸 들어와서 설치니까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자, 작설차님, 내일 안국역에서 보입시다 라고 하셨고요. 한이리님께서 밥 먹다가 구속 취소 기사 보고 체했다라고. 이게 바로 내란성 스트레스구나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민주진영 국민들이 검사 집 앞에 찾아가고 검찰청 때려 부시고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나보다 국격과 국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다. 계속 건드리면 임계점 넘어간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베리님께서 회원에 가입을 해주셨고요. 김재봉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꾸 핏대를 올리다 보니까 목소리만 자꾸 커지네요. 물 한 잔 마시고 진정하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븐기가님께서 법 공부하는 이로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돌아버립니다. 예. 저도 그래요. 요새처럼 법이 없는 것 같아. 법을 만들어 놓고 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세상이 뭐 이런가? 이럴 거면 법을 왜 만들었나?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지기현 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윤석열을 풀어주라는 이놈,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소개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지기현 판사에 좀 이상하다. 얘 우리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아니 감시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 동안 얘가 꼼수를 부렸네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우리의 시선이 안국동에 가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도대체 이 지기현 판사는 어떤 놈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얘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어놓은 자예요. 그래서 조희대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이 자한테 사건이 배당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철렁했습니다. 아씨, 이거 이상한데? 라고 말이죠. 지기현 판사. 이 사람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들, 이런 놈들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내란 세력들의 재판 담당자가 이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74년생이고요.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 주진우와 동기입니다. 자, 기자 주진우 말고 국회의원 주진우. 예. 어디에 보면 이 사람의 고향이 전남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부모님의 고향이 전남인 거고 이 사람의 고향은 서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개포고등학교 나왔잖아. 개포고등학교는 강남이죠. 예. 강남구 개포동. 예. 거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지금 그것도 있죠. 개포동 대치동. 거기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음마 아파트 다 거기가 있죠. 예. 타워 팰리스도 거기 있죠. 다 그 동네 사는 애들이 개포고등학교를 갑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 31기다. 강남에 살았고 서울대 다녔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판사다. 우리 사회에서는 상류층만 골라서 다닌 단 한 번도 흙길을 밟은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약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신들만의 세계밖에 모르고 그 세계가 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세계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도 돈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구술을 할 정도로, 구술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도 돈을 제대로 벌지를 않죠. 돈 버는 거 족족 뭐 술 마시고 그랬대잖아. 그래도 되는 세상, 그렇게도 되는 그런 정도의 집에서 살았어요. 얘도 똑같은 거지. 뭐 얘가 술 마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즉 윤석열이나 지기현이나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던 겁니다. 인천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뭐 광주, 수원, 뭐 부산 동부 이런 곳에서 부장판사와 판사를 했고요. 특이하게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차례나 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귀족 판사에 속한다. 상류 판사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는 더 거리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판사 주면 안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서민들, 시민들의 생각을 몰라. 일부러 시민들의 사는 곳으로 강제 체험을 시키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은 잘 몰라. 이런 자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주 해괴해 죽겠어. 이 지기현 판사가 부산 동부지법 판사로 있을 때